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우리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2차 방정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미지수 변수를 이제 x로 잡았을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요렇게 얘기가 된다면 우리는 바로 이런 형태의 꼴을 갖고 있는 식을 적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당연히 a는 0이 되면 안 된다. 자, 요런 꼴을 갖고 있는 식이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1차항과 상수는 당연히 0이 될 수 있습니다. 요런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x에 대한 사실 2차 방정식의 형태는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으니까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이 한 가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러분께서 이 국어적인 표현에서 조금 함정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국어적인 표현에서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식이 있고요. 그 다음 그냥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쓰는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는 명백하게 누가 있고 없고, 오케이, 2차라는 말이 있고 없고죠. 그쵸? 요 2차라는 말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인 건데, 자, 여기서부터 가장 큰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란 말이 딱 나오면 그 말은 무조건 너는 2차항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a는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절대 최고차항, 즉 2차항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된다 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방정식이라는 말만 왔을 때는 당연히 이게 2차인지 1차인지 얘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다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때는 우리가 a가 0이 아닐 때와 0일 때 항상 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차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요거 표현은 반드시 나중에 문제 풀 때 꼭 확인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모양을 이렇게 알았고, 그럼 실제로 이제 그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 즉 근을 구하는 거 있어서, 자, 우리 중학교 때 실제로 x값을 구하고 막 계산을 했어요. 그쵸? 근데 한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계산했던 모든 계산의 범위는, 자, 중등수학에서는 이 계산의 범위가 항상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실수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죠? x제곱이 3이다. 그럼 당연히 x값은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하지만 만약 x제곱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돼버렸으면 이런 2차 방정식은 중학교 땐 못 풀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무슨 수의 범위를 배웠습니까? 바로 복소수 범위로 계산을 가능하게끔 배웠어요. 그러므로 이때 x값은 바로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다. 이렇게 허수라는 거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방정식의 근을 구했는데 그 근이 실수가 되더라. 즉 실수인 근이 나오더라. 이 근을 우리는 실근이라고 부르고요. 허수인 근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 근을 우리는 허근이라고 부릅니다. 명칭이에요. 자, 정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중등수학 때 했던 2차 방정식은 실근의 범위였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배우게 되는 이 고등수학에서의 2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 즉 허근까지 공부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중등수학과 고등수학의 차이가 바로 이 수의 범위서부터 벌어지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금 다른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뭐 요 차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얘네들 이 x값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는지 당연히 그 방법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에서 x값, 즉 근을 어떻게 구할 거냐. 2차 방정식 그냥 풀이라고 하죠. 2차 방정식 풀이 방법. 자,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자,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방법. 요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먼저 해보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완전 제곱식의 방법으로 적용한다. 요렇게 공부해서 알아두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완전 제곱식의 방법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해를 계산해 놨죠. 그쵸? 그 방법을 우리는 근의 공식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자, 얘네들 인수분해한 방법은요, 뭐 되게 간단하죠.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될 때, 즉 ax-b cx-d는 0이다. 이렇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우리는 당연히 x값이 a분의 b 또는 c분의 d라고 두 개의 근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쵸? 자, 그런데 얘네들이 근의 공식으로 적용이 될 때는 언제냐? 일반적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 한다라고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꼴을 갖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즉 x값은 뭡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불러봅시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2 b제곱 마이너스 4ac 요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얘네들 b값이 짝수 형태가 될 때 짝수 공식이라고 했었죠. 그쵸?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단 여기서 b 다시라는 건 b값의 반, 요렇게 우리가 x값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얘네들 이 x값을 우리가 구했던 근의 공식, 자, 이게 어떻게 나온 형태인지만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얘네들 완전 제곱식의 방법으로서 유도가 됐다는 거죠. 그죠?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한번 적어 보고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 겁니다. 당연히 상수는 반대편으로 이항시켜 주고, 그리고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 줄 겁니다. 즉 a로 묶고서 상수를 이렇게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 여기 이제 좌변에 얘네들을 완전 제곱으로 만들기 위한 수를 우리가 더해주고 빼줄 거예요. 자, 얘네들 상수 얼마가 됩니까? 오케이, x 계수의 반의 제곱, 그쵸? 그래서 플러스 4a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b의 제곱 하고 요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상수값, 즉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형태에서 우리 b값이 2분의 a의 제곱이 돼야 된다는 거. 자, 이 내용이 만약에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의 완전 제곱식으로서 우리가 얘네들 이 어떤 관계를 살펴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요거를 좀 따로 봐주고 와주세요. 알겠죠? 이것까진 선생님이 따로 뭐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고자 하는 아이는 지금 여기까지 보는 거죠. 그렇단 얘기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고요. 너는 a를 곱해서 한번 이렇게 빠져나온 다음에 2항까지 시켜줄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c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요 식을 이쁘장하게 통분까지 좀 해주면 너는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하고 요렇게 써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얘네들 요 두 개의 식에서 양변을 a로 나누게 된 다음에 이 제곱이니까 얘네들을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x 플러스 2a분의 b는 a를 나눴으니 여기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요. 4a 제곱은 2a의 제곱이죠? 자, 물론 얘네들을 우리가 제곱근 안에 제곱이 들어있을 때 밖으로 빼줄 때는 이게 양수냐 음수냐를 원래 따져야 돼요. 하지만 이 루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부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a 값이 양수든 음수든 뭐 별로 구분하지 않아도 어차피 부호 두 개 다 갖고 있으니까 그냥 빼도 상관없어 하고 그냥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시 한번 우변을 좀 정리해보면 너는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고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x값만 남겨주고 2a분의 b를 이항시켜주면 여기다가 써줄까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적히고요. 그리고 예쁘게 이제 통분해주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단 이때, 바로 이때 만약에 b가 짝수여서 짝수라는 말은 2의 배수란 뜻이에요. 그쵸? 즉 2 곱하기 뭔가가 되는 형태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한 번 더 따져보게 되면 b자리에 그대로 2b' 넣어주게 될 겁니다. 그쵸? 요건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자, 그럼 이때는 파란색으로 해야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b'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너는 2a분의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여기 4가 보입니까? 2의 제곱은 4죠. 이렇게 4로 묶여서 요렇게 이거 b'의 제곱입니다. 요거 b' 요렇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고 이 4가 루트 밖으로 2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2로 나오면서요. 이 분모와 분자에 모두 2가 이렇게 약분이 되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차피 숫자는 다 약분됐으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고 요렇게 나오는 결론 이 결론을 우리가 짝수 공식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공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해 공식 그 다음 두 번째 공식 이 b 즉 x 1차 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요렇게 정리되는 공식 요렇게 우리가 두 개를 유도해 봤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짝수 공식 뭐 귀찮다고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귀차니즘이 결국에는 계산을 2번 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 2번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짝수 공식을 한 번만 사용함으로써 계산을 한 번으로 줄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다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에 대한 뭐 간단한 개요라고 보면 되겠죠? 하고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